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경금일주가 을목을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금이 이제 을목을 보면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작용은 경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물상으로 큰 칼 그러지 않습니까? 큰 칼. 그리고 을목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칼집입니다. 칼집. 칼집. 그러니까는 을경합이 되면은 을경합이 되게 되면 뭐냐면은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의 형상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칼을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항상 칼을 지니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볼 때에는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격이니까 두려움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와 카리스마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이제 칼을 상징적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형상이니까 귀한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을목이 근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경금이 근이 있느냐, 지지로 합했느냐, 혹은 형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이제 을목은 뭐예요? 재 아닙니까? 재. 을목은 재다 이거죠. 그 재가 나하고 을경 앞에서 합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나하고 재가 합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하고 합했습니까? 정제하고 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재물을 갖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항상 기본적인 재물은 따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또 이 경금은 뭐예요? 숙살지기 아닙니까? 숙살지기. 지금 날카롭죠. 날카롭고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을목은 물상으로 이제 보자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자기. 그러니까 경금을 보자기에 쌌다. 이런 형상이죠. 부드럽게. 그러니까는 감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강 내유의 성품을 갖출 수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귀어 보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은 뭐냐면은 경금을 갖다 뭐냐면은 목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금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경금 자체는 목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목적을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금은 자연스러운 건데 을목이 경금하고 합하게 되면은 경금의 목적성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생산화시킨다 이게 생산화. 그러니까 생산성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금을 한정시킨다 이 경금의 사용처를 한정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금은 이제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숙살의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을 만나면은 목표가 정해져 갖고 생산성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금은 이제 또 큰 칼인데 을목을 이제 또 손잡이로도 보거든요. 아까는 칼집으로 봤지만 또 손잡이로 볼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잘 맞질 않습니다. 경금은 큰 칼이고 을목 손잡이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칼에 비례해서 큰 손잡이여야 되는데 칼은 큰데 손잡이가 작다 이겁니다. 그러면 잡고 쓰기가, 손잡이가 작기 때문에 잡고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잘못 쓰니까.
그리고 잘못 쓰게 되면은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해갖고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업가나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참모나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경금이 을목을 봐도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경합을 하면은 경금이 주도하는 을경합이냐 을목이 주도하는 을경합이냐를 봐야 됩니다. 경금이 주도하는 을경합은 처가 남편에게 구속되는 것이고, 경금 기준에서 을목은 처가 아닙니까? 근데 경금이 왕하고 을목이 약하다 그러면 처가 주도한다 이거죠. 아니, 처가 아니라 내가 주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를 구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을목이 왕하고 경금이 약하면은 처가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에게 구속되는 거니까 공처가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일단 을경합이 되면 처와 재물의 기본적인 안정을 할 수 있으나 항상 서로 구속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돼요. 심리적으로 구속에서 풀리는 것을 바람으로 항상 서로 욕구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밖의 생활을 선호한다 이게요. 남자의 경우에는 바람을 피우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람을 피우면 또 을목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물이 또 흩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뭐냐면은 작은 재물 혹은 작은 교육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작은 교육. 그래서 꼼꼼하고 확실한데 사주고자가 좋지 않으면 큰 재물을 다루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나 을목이 국을 이루거나 녹을 득하면 재복이 클 수 있고 또 사업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한적이면 안 됩니다.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을경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그러면 묶이는 느낌이 좀 덜하다 이거죠. 그리고 을경합된 명이 운에서 을을 다시 만나면은 을경합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이제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고, 또 을은 정혼이기 때문에 정혼, 물상으로 을은 정혼을 의미합니다. 정혼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가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면은 뭐냐면은 잠깐 피우는 게 아니고 방을 얻어놓고 바람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경술, 병술, 경진, 을이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죠. 수월달의 경금은 뭐예요? 가을의 경금 아닙니까? 금기운이 강한 때죠. 늦은 가을이죠. 거기다가 유양인을 놓고 있고 또 토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기가 왕합니다. 금기가 왕. 이 금기가 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둔금 그러죠. 둔금. 재련되지 않은 금이다. 혹은 완금 이렇게도 얘기하죠. 완금. 그러니까 재련되지 않은 둔탁한 금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재련되려면 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가. 근데 화도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정화가 없고 병화가만 있잖아요. 그 병화는 뭐야? 열의 작용보다는 빛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경금이다 안 되면은 뭐예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멋있게 비춰지니까 좋죠. 그런데 내가 미양생된 경금이라면 비춰주면 뭐예요? 보잘 것 없는 거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창피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병화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완성된 경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이 있지 않습니까? 을목이. 그런데 이거는 완성된 경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을경합이 되면 칼이 완성되지 않은 칼을 차고 있는 격이다 이겁니다. 예, 완성되지 않는 칼에 칼집이 뭐 필요합니까? 예, 부러진 칼을 갖다가 차고 있는 격이니까. 거기다가 이 을목이 뭐예요? 약하죠. 상당히. 가을에 소리 맞은 격이 소리 맞은 격. 가을에 을목이 금기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부인은 어떻게 돼요? 좀 못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학습지 교사로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벌고 있지만 뭐 크게 활동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병화로 비춰지니까 폼생폼사에 폼생폼사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친으로 볼 때 여기 경금은 비견이라 연월의 비견은 나가 남자니까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는 경금 양쪽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뭐예요? 병화로 비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단풍 계절에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뭐야? 아버지나 나나 풍류 기질이 강하다 이겁니다. 풍류 기질. 그렇지 이제 실질적인 실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하고 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병화도 또 약하고 지는 석양의 태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폼만 멋있는 거죠. 그리고 운이 해자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화의 기운은 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을목도 잘 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초년의 부모님도 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사주의 이사주는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나 유통 쪽에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약직 자동차 판매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이제 경인신묘운이 오면 재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주 구조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미완성된 경금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을경합이 됐으니까는 내가 남편 마누라도 구속하지만 내가 또 마누라한테 구속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답답하니까는 집에를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면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금이 오면 을경합이 풀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오냐면 재가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가 10중 8구죠. 그래서 인묘는 뭐예요? 어린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처자 들어오고 바람을 피게 된다. 또 천간에 이렇게 비견 겁재를 달고 오는 재니까는 뭐예요? 유부녀다 이게 유부녀. 임자 있는 여자하고 바람을 핀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사주 자체가 병화 폼만 잡으니까는 마누라는 힘들게 집안 살림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본인은 돈 벌어서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다 바람 피는 데 쓰게 되고 또 그 여자들한테 용돈 받아 쓰고 이렇게 되는 그 완전히 제비족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제 사주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호각성 해갖고 자기가 재물을 신경 쓴다면은 이때 비겁이 있어서 불타는 있지만 제 돈을 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운을 죄를 취하는 운을 갖다가 여자로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죄가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재벌들은 사주 구조가 좋기 때문에 돈도 벌고 또 여자도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재벌들이 좋은 사주일 경우였고 이렇게 보통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들은 뭐냐면은
그 재가 들어오는 걸 자기가 여자로 쓰게 되면 자기가 재물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명심하고 해야지. 운이 나쁜 이 대개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사주들은 재운이 들어와서 조금 내가 재물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바람을 피게 됩니다. 바람을 피면 무조건 망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이 반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화가 병화가 천간에 떠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된 일 이런 것이 잘 들켜요. 잘못하는 부정적이나 불법적인 일은 잘 들킵니다. 예. 그래서 병화가 떠 있는 사람은 예, 이렇게 불법적이나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가 나름대로 재물 활동을 하지만 이제 그 재가 약하기 때문에 시원치 않죠. 거기다가 또 재가 약하기 때문에 목성화도 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항상 불만이에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안 하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겁을 달고 오는 경우에는 사업보다는 이제 조직 생활이 좋고, 왜냐하면 조직도 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겁을 좀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조직 생활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이 재를 벌어들이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을 피게 되면 그 오는 재도 다 여자로 써버리기 때문에 재물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은 이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